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불확실성 완화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트럼프 관세 우려가 완화되며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특히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간밤에는 뉴욕 증시에서 AI 관련주들이 강했고요. 또 오늘 장중에는 SK 하이닉스 실적을 소화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일지 함께 지켜보시죠.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관세 안도감이 형성되니 우리 시장도 방긋 웃습니다. 20일 수요일이었던 어제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지수도 트럼프, 업종도 트럼프입니다. 관세 정책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분석, 그리고 중국도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시사하자 지수는 상승. 업종단에서도 트럼프 수혜주, 원전, AI, 우주항공 등은 시세 연속성을 가져갔는데요. 다행히도 트럼프 피해주 2차 전지주들도 이미 시장이 예상했다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어제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수급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 체크해볼까요? 어제 우리 시장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트럼프 관세 우려가 완화된 데다 최근 환율이 3거래일간 20원 넘게 하락한 점이 상승세를 부추겼는데요.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2,540선에 안착했고요. 코스닥은 0.86% 오른 73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돈반 순매수한 점 고무적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특징적인 움직임 보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우선 AI 챗봇 섹터가 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투자가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 오라클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합작회사 스타게이트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란 사실이 부각됐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시장을 움직인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또 올해 들어 고공행진하고 있는 섹터죠. 로봇 섹터가 어제장에서도 강했는데요. 한미 협동개발팀에서 감성 교류가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마인드봇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 전반에 대한 성장 기대감에 투자 심리 집중됐습니다. 어제 두산이 9%대, 삼연이 7%대 상승했네요. 다음으로 2차 전지 섹터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전기차 보조금 등 관련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조금이 법안으로 규정된 사안인 만큼 실제 폐지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행정명령으로 이미 입법된 법안을 폐지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코칩이 16%대, 포스코 퓨처엠은 3%대 강세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트럼프 또 트럼프 요즘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 꿈에서도 나올 것 같은 이름인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도 관련이 있습니다. AI 삼총사 미국 AI 인프라에 720조 원 투입, AI 힘주는 트럼프입니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레리 앨리슨 오라클 공동 CEO, 그리고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와 함께 연설에 나섰죠. 이 세 기업이 스타게이트라는 합작사를 만들고 거액을 투자해 미국 내 새로운 AI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고요. 투자 규모는 일단 초기에는 1,000억 달러를 집행, 향후 4년간 총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718조 원을 최종적으로 투자할 예정이고요. 앞서 언급한 세 기업 외에도 아부다비 국영 AI 펀드인 MGX도 투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투자 소식이다 보니 당연히 파트너사들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실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픈 AI와 오라클뿐만 아니라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 그리고 엔비디아 또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합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요, 현재 텍사스에서 시작이 됐고요. 데이터 센터 건설이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AI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미국, 사실 트럼프도 AI 산업 확대에 적극적인데요. 취임 첫날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되돌렸습니다. 다만 AI 관련 행정명령은 2개 중 하나는 남겨놨는데요. 일단 폐지된 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 AI 담당자 등을 두게 한 규제입니다. 한편 AI 발전을 위한 관련 인프라 지원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요. 즉 트럼프는 규제 완화를 통해 AI 확장에 힘을 주겠다고 시사한 겁니다.
관련해서 KB증권의 분석도 짚어보면요. 결국 AI 인프라 구축이 탄력을 받으면 늘어난 전력 수혜, 전력 인프라와 원전, 그중에서도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요. 이후 기술 활용도가 높아지면 소프트웨어와 로봇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현재는 인프라 구축 단계죠. 즉 전력 인프라와 원전의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어제 특징 섹터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미국 향 매출 증가 가능성의 전력 설비 관련주 일진전기는 8.9% 올랐고요. 제일일렉트릭은 6.2% 상승했습니다. 원전 관련주도 전력 수요 증가 전망 속에서 미국이 원전 친화 정책을 펼치자 힘을 받았는데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요. 협력사인 테라파워의 미국 건설 허가 소식에 8.6%나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전력주들은 트럼프가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규제 완화를 시사하자 원전주들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원전 프로젝트 재가동 가능성에 특히나 강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의 상승의 연속성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죠. 두 번째 헤드라인도 그 이름 트럼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국 노후도로 재건 기대감까지 K건설기계주 강세입니다. 건설기계주 어제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승에는 여러 배경이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어제 AI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이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간밤에도요. 당장 전쟁을 끝내라고도 했죠. 자, 이렇듯 이례적으로 강한 발언들을 연일 내놓으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을 견제하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종전이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확실하게 종전을 이끌어내겠다는 걸 시장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후보 시절 트럼프 공약을 좀 되짚어 보면요. 노후화된 도로와 교량을 재건하고 뉴시티, 현대화된 뉴시티를 10곳 이상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마음 아픈 사태, LA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16,000채 이상의 주택과 건물이 소실되거나 파괴됐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건설기계를 두고는 미국 수출 가능성을 보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그렇다면 옥석을 좀 가려봐야겠죠.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미국 수출 모멘텀을 둘 다 받을 수 있는 교집합 종목, 일단 전진 건설 로봇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를 생산 중이고요. 매출 중 북미 비중이 40%대로 높습니다. 여기에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수출 이력도 있으며 우크라이나 종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공장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폴란드로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굴착기와 로더를 만드는 HD 현대건설기계 북미 매출이 20% 이상이고요. 현재 우크라이나의 현지 딜러 판매 거점 확대를 나서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필리핀 대규모 수주 소식도 들려오며 특히나 더 강했는데요. 자, 그리고 건설 중장비 기업인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북미 매출 비중이 20% 이상에 전쟁 이전에는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수혜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일 고무벨트인데요. 이름처럼 고무벨트를 생산 중이고요. 크롤러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의 협력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캐터필러 장비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된다면 자연스럽게 수혜가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교집합 종목들 한번 정리해봤는데 모멘텀이 여럿 붙은 것도 사실이지만요. 실제 실적에 숫자가 찍히는지까지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 체크해볼까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삼성물산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 2조 9,84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약 3.9% 상승한 수치입니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시간외에서 2.2%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KT의 금융 IT 계열사 이니텍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니텍은 그간 실적 저조, 기존 KTDS 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인해 경영 효율화를 위한 주요 정리 대상으로 꼽혀왔는데요. 이번 매각 결정은 KT의 비핵심 계열사 정리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매매 대금은 약 850억 원으로 이니텍은 시간에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오늘 시초가도 주목해 보시죠.
한편 남광토건은 조달청과 1,25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2.8% 규모에 해당하는데요. 최근 트럼프가 북한 관련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상승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 남광토건, 시간에서는 3%대 상승했네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지 시간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온라인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취임 직후 직접 전 세계 리더들 앞에 내놓을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증시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크게 오르내리고 있는 만큼 어떤 발언을 쏟아낼지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지 시간 23일부터 3일간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국내에서는 ST큐브와 GC셀 등이 참가해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목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전 9시에, 현대차는 오후 2시에, LG전자는 오후 4시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해당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반도체 및 자동차 섹터 전반이 움직일 수 있으니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 한국경제TV 통해 속보 및 분석 챙겨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간밤 미국에서는 AI 삼총사의 통큰 투자로 AI 관련주, 특히 반도체주들이 강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의 상승의 연속성 이어질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 발표 수치와 관련 분석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